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의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마시의 닥터준 조준호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이게 방송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상에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네. 요즘 이렇게 이제 댓글도 유행을 타거든요. 네네. 이게 막 몰려가지고 댓글들이 막 달려요. 뭐 어떤 때는 뭐 콜레스테롤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다가, 네. 어떤 때는 뭐 발기부전에 엄청 달렸다가, 네. 어떤 때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장 문제에 네.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이런 장 문제에 대해서 달린 댓글을 몇 가지 좀 뽑아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케이스가 3개가 있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죠. 이 대장 증후군을 15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병입니까? 네. 고생을 하시는데, 문제는 15년 동안 겪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 고쳐진다. 네. 소화기 내과를 가고 대학병원을 가고 뭘 했는데도 안 되다가, 네. 지금은 이제 90% 이상 좋아졌다고 하네요. 네.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속 시끄럽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정신 사납다, 속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이 장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편해야 모든 게 편한데, 이게 뭐 화장실 들락날락 그리고 늘 배 아프고 가스 차고 뭐 네. 이러면 엄청 불편하죠. 배가 안 아프다가도 화장실이 없다 생각되면 바로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못 가는 가죠. 거예요. 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포인트를 다 알아야 거기 갈 수 있다, 네. 이겁니다. 뭐 지하철 타다가도 내려야 되고, 네. 이게 이제 문제들이 이제 심각하니까, 버스, 택시, 뭐 이런 대중교통을 타다가 길 막히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럼 바깥 생활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도 이제 깨지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혼자 고생을 이제 계속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이제 그렇게 그냥 배만 좀 아프고 화장실 가면 해결되고 이러면 좋은데, 어떻게 이제 나갔어요? 네. 근데 이분은 또 가스 실금이 있으시대요. 가스 실금은 변실금, 뭐 요실금, 네. 뭐 이런 것처럼 세버린다. 그냥 그렇죠, 씩 세버린다는 건데, 네. 이 냄새가 또 너무 독해가지고 이게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배 아픈 거 아니면 이제 가스가 나오니까, 네. 냄새가 나니까, 이게 이제 진짜 뭐 학교 다닐 때도 왕따고 직장에서도 왕따고 계속 왕따라고 합니다. 이 병을 고치려고 이제 죽기 살기로 악착같이 뭐 이렇게 이제 찾아다녔는데, 네. 결국은 이제 본인이 해결했던 방법을 네. 이제 써주셨습니다. 근데 유산균이나 저포드맵, 이게 이제 효과를 별로 못 봤다 그래요. 우리 네. 이제 뭐 과민성 대장 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식단을 해라,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 네. 채식으로 해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포드맵, 뭐 다이어트를 이제 네. 이렇게 해라, 뭐 가스 덜 생기는 걸 뭐 네. 이렇게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포드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뭐 장 문제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또 이 영상을 또 한번 보시면 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먹었던 음식을 다 적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기를. 일기를, 네. 식단 일기를 네. 매일매일 적어가지고 어떤 음식이 안 맞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유제품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원장님도 계속 유제품은 좀 조심하세요. 네. 검사를 안 한 분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제일 효과 많이 봤던 게 배찜질이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에 수시로 이렇게 해주면 복통도 없어지고, 네. 배도 좀 안정이 되고 마음까지도 좀 편해지고, 뭐 이런 네. 이제, 경험을 하셨다는데, 그냥 온찜질, 이게 뭐 물리치료 할 때 온찜질, 네. 이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고, 원적외선으로 네. 이렇게 찜질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댓글을 보면서, 이게 원적외선 기계 파시는 분인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원적외선에 대해서 엄청 예찬을 또 네.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하면 좀 좋아지고, 네. 내가 약간만 방심하면 문제가 생기고, 네. 이런 게 이제 과민성 대장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되는 거죠. 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심했다. 대부분 이제 어릴 때부터 심하다 그래요. 근데 남자가 어릴 때 하고 여자가 어릴 때는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서 30대가 왔잖아요. 네네. 남자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러면 초등학교, 중학교예요. 네네. 근데 여성분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20대 초반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를 잘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계속 이제 찾는 거예요. 유산균만 일단. 네. 유산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계속 했는데도 아직도 유산균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장에 문제가 생기면 유산균부터 네.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아직도 못 찾았다 그러고,
오메가3도 다 끊고 유산균도 다 끊고 저포도맵 식단을 3개월 하고 유산소 운동을 3주 정도, 주 3회 네. 정도 하니까 좀 좋아지는데 아침에 커피랑 사과를 끊으니까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분은 또 먹는 게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포도맵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데 누구한테는 도움이 되고 이렇다는 겁니다. 네. 이분도 뭐 이제 뜸찜질도 하고 온열 복대도 해주고 뭐 이러니까 또 장도 편해진다. 일단 따뜻하게 해주면 좀 괜찮다 이런 네. 거죠. 혈자리도 자극돼 가지고 꾸준히 해주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장에서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에서 바로 반응도 오고 스트레스 조금만 받으면 배가 이제 불편해지는 네.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매일매일 똑같이 신경을 쓰면서 네. 음식도 가려야 되고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시간 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불편감, 이게 이제 장 문제의 가장 큰 이제 고통이죠. 네. 또 한 케이스를 보면 작년에 이제 고3이었다고 해요. 뭐 이제 엄마가 이제 글을 쓰셨는데 이사학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와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죠? 네. 이사학번이 그런 숫자로 학번이 있을지도 생각도 못했는데 네. 이사학번이라고 합니다. 이 대학 합격하자마자 미열이 한 5일 정도 나서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도 떨어지고 혈소판도 떨어지고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CT도 찍고 뭐 이것저것 검사를 막 이렇게 했는데 고3 동안 과민성 대장,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신경 쓰고 앉아서 뭐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과민 대장 엄청 고생하셨겠죠. 설사와 가스 차고 염증 수치는 정상이라는데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이제 찾아보다가 네. 최근에 이제 갑상선 항진하고 관련이 있다. 네. 또 때마침 보니까 자주 땀도 나고 뭐 이제 덥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갑상선 항진의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네. 게다가 이제 항진이면 대개 물음변, 설사 이런 거랑 좀 관련되고 네. 약간 변비 이런 걸로 이제 관련이 되니까 혹시 이제 항진이 아닐까? 혹시 항진 때문에 이렇게 다 망가지고 이게 장누수가 됐나? 네. 아니면 장누수가 문제인가? 이게 이제 헷갈린다 네. 이런 이제 댓글이에요. 이제 좀 서로 내용이 좀 다른 내용들 네. 이제 댓글들을 몇 가지 좀 뽑았는데 몇 가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배를 따뜻하게 하면 장이 편해진다. 이건 무슨 원리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우리가 장이라는 공간이 대부분 독립적인 공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지만 실은 전체 속에 들어있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움직이면 장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겠죠. 근데 장이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는데 어떤 소화작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뭔가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이 정보에 따라서 그러면 소화효소도 내보내고 뭐 여기를 소화를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으로 보내야지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돌아가야 될 텐데 그 시스템들을 구동하는 것들은 신경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신경이 건강하면 장도 건강할 거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신경이라는 게 장으로 가는 신경만 따로 있냐? 따로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신경 다발 안에 모든 신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감각, 이렇게 만지는 감각 뿐만 아니라 내 움직이는 어떤 뭐 어깨 쓰고 허리 쓰고 하는 이런 근육들 뿐만 아니라 장을 포함한 모든 내장기관.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 보면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우울하고 뭐 불안하고 이러죠. 이런 정서적인 것 조절을 하는 것조차 신경이 하는데 그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를 담당한 신경이 한 다발 안에 어디에 들어있다? 척추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장이라고 해볼게요. 대장으로 가는 신경은 등 허리 사이 척추에서 등 허리 사이에 나와서 대장으로 갈 것이고 또 등 허리 나와서 또 감각도 지배를 하고 운동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각은 앞쪽 배를 담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운동은 복근들을 담당하겠죠. 그래서 같은 회로를 쓰기 때문에 같은 회로에 좋고 부드럽고 따뜻한 자극을 주면 그게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이 다 같은 감정이나 같은 좋은 정보를 전달해서 출력 또한 부드러운 출력을 내니까 장이 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이게 뭐 할머니 손에 약이 발라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친근한 사람의 그 따뜻한 손이 만져주면 그 장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게 이런 신경계통이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게 신경계통이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어떻게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부분 혈관이 수축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100m 달리기 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마라톤처럼 숨을 쉬면서 뛰겠어요? 숨을 참고 뛰겠어요? 거의 한 번 아니면 그렇죠. 거의 안 쉬고 뛰겠죠. 무거운 걸 들 때 네.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하겠습니까? 안 쓰고 하겠습니까? 이제 무거울수록 크게 한 번 숨 쉬고 그 뒤로는 안 쉬겠죠. 안 쉬겠죠. 네. 참으면서 네. 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일을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될 때, 네. 또 빠르게 수행을 해야지 될 때는 항상 혈관이 수축하고 네. 그 산소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어야 억지로 짜내가지고 네, 힘을 네.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래되면 네. 100m 달리기 뛰듯이 1000m? 뭐 뛸 수 있겠습니까? 못 뛰죠. 네. 네. 마라톤은 불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들 동안 계속 그런 상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네, 네. 배를 따뜻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돌아오겠죠? 그러면 장 운동이 또 회복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하지 않으면 금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지 않을 때는 혈관이 수축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이 늘어나고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하지 않을 때도 혈관이 늘어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신경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가장 길목을 네. 딱 이제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장으로 가는 신경이 뭐 척추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척추 안에 들어있기 전에 벌써 이제 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와서 장으로 가는 게 이게 빠져나온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예를 들어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여기서 빠져나오고 장으로 하는 건 여기서 빠져나오고 다리로 가는 건 여기서 또 빠져나오니까 이게 가장 길목이 되는 목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엄청 중요하다. 이 세 분의 가장 공통점은 만약에 이제 진짜 따뜻하게 해가지고 좋아진다 이런 분은 목이 문제다. 그렇죠. 그러고 등허리도 문제가 네, 같이 있을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식단을 꼭 포드맵이 제일 유명하단 말이에요. 네, 네. 포드맵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포드맵이 뭡니까? 일단 포도맵은 발효가 잘 되는 식단명을 영어로 이제 포도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성분들 대부분이 이제 탄수화물 계열이고 네. 이당류 이렇게 네. 탄수화물 계열이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뭐 사과나 뭐 수박 그리고 뭐 유제품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뭐 콩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뭐 껌 이런 자일리톨 같은 이런 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성분 자체 예를 들면 뭐 사과가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발효가 되면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 가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장벽을 자극하게 되면서 장을 부풀려 가지고 통증도 일으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극이 되면서 장 운동이 빨라지면서 내가 물을 흡수하기 전에 변을 봐버리기 때문에 설사 형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된단 말은 장 내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도 그런 것들을 소화하고 흡수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걸 이제 대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 조절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 환경 자체를 이런 음식들이 들어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렇죠.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가 맞아요.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식단이 필요하다면 잠깐 동안 해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잠깐의 기간도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다 그러면 네네. 그런 기간이 사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제 저희들도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뭐 포드맵을 할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예전에는 포드맵을 엄청 열심히 해라. 그렇죠. 너 음식 엄청 가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수도 없이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자율신경 치료를 같이 하고 탈수를 교정을 하고 세포를 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식단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괜찮았는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종잡을 수가 없고 오늘 말씀드린 케이스 중에서도 포드맵이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장을 다 뜯어가지고 뭐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구한테나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누구한테나 다 필요하고 딱 이게 조치가 들어가야지 될 만한 것들을 공통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네. 나머지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하면 좋은데 문제가 아니죠. 이게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치료하니까 네. 굳이 그렇게까지 이제 가지 않아도 네. 대부분 해결되더라. 네. 예전에는 먹고 뭐 배가 아프고 두드러기가 나고 뭐 두통이 생기고 뭐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먹어도 방구도 안 끼고 똥 모양도 예뻐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막 식단에 목숨 걸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이 먼저 좋아진다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백혈구, 네. 혈소판 수치가 떨어진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백혈구는 면역세포고, 그렇죠. 혈소판은 그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그 구멍을 다 메꿔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건데, 이 수치가 낮아진다. 이건 또 뭐 때문에 이럴까요? 일단 우리가 백혈구가 높다 낮다 이거는 이제 우리 염증 뭐 예를 들면 폐렴에 걸렸다 뭐 중이염에 걸렸고 뭐 이런 심한 염증인 경우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낮아져 있다 이렇게 되면 나 저기 백혈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실제로 우리 염증 세포들은 우리 몸에 들어온 어떤 이물질들 세균들에도 반응을 하지만 실은 소화가 덜 된 음식들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장 환경이 좋지 못하면 덩어리가 크고 그리고 이 안에서의 소화 흡수 과정이 아닌 부패 과정을 겪는 이런 덩어리가 큰 음식물이 있는 경우에는 백혈구가 같이 거기에 사멸이 되면서 이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갑상선 항진이냐, 장 누수냐, 이건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꼬리만 만지면 밧줄이네, 저기 귀를 만져보면 뭐 부채네 이렇게 하듯이 현재 이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장 문제가 메인일 겁니다. 네. 그 장 문제 하에서 자가 면역과 관련돼 있는 갑상선 항진이나 저하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장 누수 현상도 같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열이 나거나 이런 염증이 잘 생기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잡아야 될 것들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장 문제 중에 뭐가 핵심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지, 막 내가 갑상선 항진이 있으니까 갑상선 약만 찾는 거는 그건 잠깐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이런 거 같아요. 이분이 지금 진료를 안 받기 때문에 자세한 검사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이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멸이 먼저 빨리 되버린다는 것처럼 이게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 어디에인가 염증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잠깐 있다 사라지고 며칠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댓글을 보면 설사와 가스 차는 현상이 지사제, 가스 제거하는 약들을 먹어야지 될 정도이고, 그게 1년 동안 계속 먹었다고 하니까 장의 문제들이 계속 이제 만성염증이 계속 만들어진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떨어졌을 텐데, 이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이제 방어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관 손상이 아주 다발성으로 모세혈관은 항상 망가지고 다시 혈소판이 그 구멍을 메꿔주고 망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망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혈소판 수치가 낮아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혈구도 혈소판도 계속 소모가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세포들한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망가지잖아요. 그럼 일을 더 시켜야지 돼요. 그렇죠. 복구가 덜 되니까. 그렇죠. 막 시켜야 되니까 이게 항진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장이 망가져서 자가면역 항체가 생겨서 갑상선을 망가뜨려서 항진으로 가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외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을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갑상선은 갑상선의 문제다, 뭐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갑상선하고 이게 갑상선 항체, 자가 면역 항체와 관련돼 있으니까 장 문제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목 문제랑 엄청 관련이 많거든요. 목에서 갑상선의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갑상선 문제가 벌어지는데, 아까 저희들 설명드린 것처럼 목이 또 등허리 부분이 장 문제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통점인 게 또 목이에요. 이제 지금 대학생 이제 막 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분을 불러서 이제 다시 검사를 해보면요. 네. 분명히 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물론 장에도 문제가 있겠죠. 뭐 따로따로 문제는 다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길목이 목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희도 뭐 아프지 마쇼를 보면은 전부 뭐 기본적으로 목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뭐 원장님도 뭐 여기 두경부 환자뿐만 네. 아니라 전신 환자들을 다 관리하면서 항상 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아프지 마쇼에서도 설명하고 진료실에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세 케이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다. 네. 이런 분들은 여러 치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꼭 자기의 목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네.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목 상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치료를 찾아서 한번 치료를 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장 건강을 빨리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뭐 댓글을 달아서 소개해드린 그분에게 뿐만 아니라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많은 네.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진료실에 와도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오신다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가 좀 덜 되실 수 있으니까 정리로 끝을 한번 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장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뭐 다른 기관도 나왔지만 일단 장이라고만 특정을 하더라도 자, 장의 회복을 시키려면 회복을 시키는 신경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 신경이 목 등 허리 골반을 지나간다. 근데 그 최선의 길목이 목이다. 그래서 목이 좋아져야지 장으로 가는 회복력이 좋아지면서 다른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장이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십몇 분을 엄청 떠들었는데 네. 지금 단 30초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면 이게 맨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